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스날 대 루턴 타운.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카가 결장 의심이 상하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지금 핵심 공격수인 아데바요를 지금 포함해 로콘가, 지금 오그베네드 주전 선수들의 지금 결장이 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많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아스날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괜찮은 결과를 내긴 했지만 이제 리버풀이 이기면서 일단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근육이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육이님 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맨시티 안녕하세요. 원정...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육이님. 네. 계속해서 한번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하며 예상보다 적은 점수차로 지긴 했지만 이제 좀 주전 선수들 다수가 좀 다 빠졌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루턴타운이 잘해서 뭐 토트넘 상대로 1점 차 패배를 했다기보다는 토트넘이 생각 이상으로 못해서 이제 1점 차 패배를 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지금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이 공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전력도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지금 폼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아스날이 굉장히 좀 높게 점유를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좀 쉽게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러 그런 공격 패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 패턴들을 살려서 어느 정도 루턴타운의 수비진을 좀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상대로는 수비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번 경기는 공격에 더 집중해 약간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서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루턴타운이 이제 직전 경기 이른 시간에 토트넘 상대로 득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번 경기는 토트넘보다 훨씬 수비가 좋은 아스날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루턴타운이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제 루턴타운의 그런 크나큰 전력 손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아스날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핸디 기준점이 2점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승, 마인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이제 브라이튼. 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미토마가 계속 이제 시즌 아웃이 상태죠. 네, 그리고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그런 길모어와 그리고 이제 하인셰르두가 지금 결장중, 그리고 이제 밀러까지도 여전히 좀 결장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좀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30개 이상의 슈팅을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뭐 이제 맨유뿐만 아니라 리버풀, 첼시 상대로도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펀지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스펀지님. 그리고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브렌트포드가 최근 뭐 성적을 못 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지금 맨유뿐만 아니라 리버풀, 첼시 상대로도 이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잘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만한 그런 좀 폼을 지금 갖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좀 브렌트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심한데 홈에서는 지금 연승 중인데 반해 원정에서는 지금 4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최근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많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우선 뭐 여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보노보노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보노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네, 보내주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노보노님, 이제 방금 보냈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이 더 좀 높을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원정 브라이튼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팀 다 좀 측면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측면 위주로 이번 경기 좀 공략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홈에서 브렌트포드가 이제 이럴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허인도 이제 별풍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네,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어인님. 자, 그리고 이제 현재 홈에서 브렌트포드가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력이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지금 브라이튼의 원정 경기를 봤을 때는 무득점 경기가 많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그런 득점력은 많이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격에서는 브렌트포드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브렌트포드긴 해도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브렌트포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울산구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울산군님 별풍선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1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보냈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아무튼 브렌트포드 승, 그리고 고배당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영케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케이님도 250개 일주일 패키지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일단은 조합 보내드리고,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케이님. 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빌라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별풍선을 쏘시면은 오후 경기, 그리고 해외 축구,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있는 MLB나 NBA까지 제가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맨시티 대 이제 빌라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데르스톤 그리고 지금 워커, 아케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력 골키퍼인 에데르손은 포함, 그리고 이제 수비수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맨시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덕배와 이제 도쿠는 확실하게 좀 돌아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캐시, 또 맥긴, 그리고 카마라, 자, 그 다음에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와킨스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와킨스까지 이제 결장을 하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아르떼 사랑님 좀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르떼 사랑님. 네,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르떼님. 그러니까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와킨스의 결장도 꽤 좀 뼈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공격력은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3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4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맨시티가 마지막으로 패배한 경기가 작년 12월에 이제 빌라 상대로 좀 진 경기였죠. 그 후로 이제 계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또다시 이제 빌라를 만나게 된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이제 에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4위에 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름 좀 빌라가 잘 나갈 거라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잘 나갈 줄은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무리 뭐 해도 한 이제 유로파 좀 컨퍼런스 리그 좀 이렇게 좀 턱걸이 정도로만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뭐 이제 챔스권인 이제 4위까지 지금 진출한 거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번 시즌 빌라가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홈에서 매번 뭐 주도권을 잡으며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갔기 때문에 빌라 상대로도 좀 충분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도 많이 괜찮아졌고, 그리고 직전 맞대결에서 빌라가 맨시티 상대로 많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겼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홈 맨시티라 해도 빌라 상대로 쉽게 대승을 좀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뭐 최근 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맨시티가 뭐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완전히 뭐 학살을 하거나 그렇게 보기는 되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1.2대 그런 맨시티 승을 가져갈 바에야 요거는 에스턴 빌라 2.5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빌라 2.5 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 2.5 프랜승에 3.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컵 경기 그 중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디셀도르프. 자, 요거는 이제 독일 FA컵 준결승전 매치입니다. 자, 우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니페이스가 지금 복귀가 이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번 경기 좀 잠시라도 좀 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 리그 팀으로 현재 지금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만 하면은 다음 시즌 이제 일부 리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디셀도르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디셀도르프가 2부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레버쿠젠이랑은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좀 많이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라인을 내리다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가는 그런 약팀의 그런 좀 플레이를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디셀도르프가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레버쿠젠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어느 정도 중원을 장악해 또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경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한테 지면서 이제 레버쿠젠이랑 이제 승점이 13점 차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지금 더더욱 컵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이 경기가 좀 FA컵 준결승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풀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가 이제 7경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위 지금 미넨과 13점 차까지 벌렸으면은 레버쿠젠도 이제 컵 경기나 이제 좀 유로파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이번에는 홈에서 좀 레버쿠젠이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디 기준은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또는 오버사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 승, 마인스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이제 아탈란타 경기. 자, 이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 FA컵 준결승전 매치입니다. 자, 일단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피오렌티나에 비해 아탈란타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AC 밀란 상대로 홈에서 지며 이제 무패 행진이 이제 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오렌티나가 뭐 최근 좀 승이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패배한 경기는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제 직전 경기 밀란 상대로 좀 지면서 어느 정도 흐름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이제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최상의 폼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탈란타의 공격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좋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 지금 매 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아탈란타의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피오렌티나가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홈에서 진 적이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현재 흐름이랑 폼을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아탈란타가 크게 좀 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게다가 뭐 현재 뭐 좀 조직력도 아탈란타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수비 또한 오히려 지금 피오렌티나보다는 아탈란타가 더 견고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최근 흐름 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프랜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언어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탈란타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스타드 렌 경기. 자,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 FA컵 준결승을 매치.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라르도
그리고 지금 윙어인 바르콜라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스타드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태님과 이제 5309님 이제 KKKH 5309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 분 다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이제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안 오셨다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연태님, 5309님. 자, 그리고 이제 스타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리그 1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2위 지금 브레스트와 승점 12점 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흐름을 유지하기만 하면은 우승이 지금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현재 리그 1위가 좀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에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월 말에 이제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파리가 후반 막판에 간신히 동점골을 넣어 이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맞대결에서 이제 파리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빌드업 자체가 안 되며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력을 좀 보였었어요. 자, 다만 이제 그때보다 이제 스타드렌의 지금 폼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특히 좀 최근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더더욱 저조한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맞대결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때와 달리 저 스타드렌이 좀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좀 더 파리가 수월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오히려 지금 파리는 좀 더 폼이 지금 끌어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네, 게다가 이제 뭐 랭 같은 경우에는 리그 순위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파리와 달리 지금 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 파리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 승에 이제 고배당 햄무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DBC 3경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헤라클레스 대 이제 알크마르. 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홈팀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5연패 중으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홈에서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홈 이점을 받을 그런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최근 공격이 살아나면서 공수 방면에서 뛰어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는 여전히 좋았지만 공격이 좀 좋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부진을 좀 겪은 시기도 있었죠. 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같이 좋아지면서 덩달아 지금 성적도 많이 지금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원정이라 해도 이거는 뭐 알크마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가 좀 상대적으로 중원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중원이 약한 헤라클레스 상대로
어느 정도 알크마르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원정이라 해도 알크마르가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좀 자연스럽게 라인을 내리다가 역습을 통해 종종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나름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현재 알크마르의 폼이 지금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햄무 도전하도록 할게요. 예. 왜냐면은 지금 뭐 아무리 이제 알크마르가 유리하게 풀어간다고 해도 헤라클레스가 좀 최근 홈에서 좀 성적이 나오면 좀 괜찮기 때문에 대승까지 약간 좀 생각하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이거는 오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이트 대 이제 지볼레 경기. 자, 일단 이제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윙어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미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지볼레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리그에서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기세가 대단했지만 긴 무패 행진이 끊기고 난 뒤에는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좀 약간 그런 좀 위트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 중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실점도 많이 하면서 좀 불안정한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지볼레가 이제 강팀들을 좀 연달아 만난 것도 있긴 한데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약간 좀 최근 혹시 좀 폼이나 좀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홈에서 위트레이트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최근 위트레이트가 이제 경기를 봤을 때 유효스팅이 5개를 넘는 경기가 없을 정도로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약간 위트레이트의 공격 흐름이 좀 많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이전만 못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위트레이트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되 공격에서는 잘 풀어갈지는 다소 의문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만큼 솔직히 이제 위트레이트가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좀 모멘텀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1점 지금 3대 그리고 위트레이트 승 배당은 약간 좀 배당 대비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배당 대비 그래도 지볼레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볼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깨비 기질을 좀 종종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현재 좀 위트레이트의 그런 좀 떨어진 모멘텀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배당 대비 위트레이트 승은 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지볼레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언더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볼레 프랜승 무승부 2.5 기준 언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렌베인 대 트벤테. 헤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미 1명이 결장, 그리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헤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인토벤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지금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최근 행보만 봤을 때는 양 팀 다 좀 상반된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이제 트벤테가 점유율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런 헤이렌 베인 상대로 좀 트벤테가 측면 위주로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런 헤이렌 베인 상대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수비를 기반으로 좀 효율적인 공격을 좀 만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모두 헤이렌베인 상대로 트벤테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현재 흐름이나 안 그래도 이런 좀 상승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트벤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트벤테 사이드 보는 경기,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이것도 내 햄무 정도 수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벤테 승의 햄무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